금값이 미쳤다. 저는 이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를 멀다 하고 금값이 사상 최고를 계속 경신하니까요. 보는 사람들마다 아니 이 가격이 진짜 맞아? 금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금값은 급등하다가 폭등하고 또 폭등하고 또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8월 26일 현재입니다. 2552.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2552.2달러. 결국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요. 작년 1월 1일만 하더라도 작년 1월 1일이 아니라 올해 1월 1일만 하더라도 여러분 2072.9달러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걸 보면 2500이잖아요. 552.2달러까지 올라갔으니 야, 금값이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만큼 말입니다. 금값은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금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갈까요? 지난 8월 12일에 2,50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트로이언스당 8월 26일에는 2,552.2달러. 뭐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까 금값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쟁이 2개나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서 금을 사는 겁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위협도 고조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확산되고 있죠. 지정학적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9월에 0.25% 내린다. 아니면 0.5% 내린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내리고 12월 달에도 내린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를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실물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중국 부자들은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금을 엄청나게 산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중국은 침체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위안화도 싫고요. 달러도 싫다 이거예요. 금이 최고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금을 계속 모으니까 아마 금값은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게다가 인도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인도도 마찬가지로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게다가 8월이 인도는 결혼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급증해서 금값이 고공행진을 계속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지금 금을 사자 금을 사야 된다 하고 금을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아마 우리 한국은행도 금을 살 듯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현재의 가치로 금은 외환 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산 가격에 외환 보유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가 많이 생겼을 때는 금을 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솔직히 놓쳤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금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늦추긴 놓쳤는데 이제 금을 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문제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무슨 얘기냐?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여유가 많아요. 그러면 금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다. 다시 말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을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은 제가 꼭 드립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197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보면 금값은 어쨌든 우상향했습니다. 계속 올라갔잖아요.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지긴 떨어지죠. 떨어지기는 뭐 오일 쇼크가 나서도 떨어졌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떨어졌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흐름은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
그러니까 돈에 여유가 있고 뭐 나는 포트폴리오를 좀 갖춰야 되겠다. 뭐 부동산도 좀 가지고 주식도 가지고 채권도 가지고 금도 좀 가져야 되겠다. 달러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뭐 저는 뭐 일정액으로 계속 금을 사는 거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여유 자금이 없잖아요. 저처럼 말입니다. 또 많은 여러분들처럼 여유 자금이 없으면 지금 금 살 때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 이후에 반드시 떨어집니다. 오일 쇼크 때도 오일 쇼크가 끝나니까 떨어졌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니까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니까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때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떨어질 때마다 금을 사는 것도 우리처럼 말입니다. 여윳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게 금을 사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저는 약간 준비를 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금값이 좀 떨어지면 그때 우리가 조금 사더라도 늦지 않는다. 그 말씀 제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여윳돈이 없는데 금을 사서 바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금을 산다. 이것은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여유를 가지고 10년이든 20년이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지금 금을 사는 것은 대찬성이고요. 또 금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위기가 끝난 후에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금을 사서 많이 저장해 두는 것 지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정관장 TV를 앞으로 계속 보시면 그런 기회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금을 사서 금을 보관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 그 생각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우리 시장은 좀 금이 떨어져요. 세계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가는데 국내 금값은 지난 7월 17일에 한 돈에 말입니다. 3.75g이에요. 46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8월 26일 현재는 45만 3천 원이에요. 11,000원이 떨어졌습니다. 살 때 말입니다. 팔 때는 40만 2천 원이고요. 40만 2천 원. 약간 올라갔긴 했지만 뭐 예상보다 굉장히 다르죠. 그죠? 예상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에서 금을 살 때는 사고 팔 때 수수료도 크고요. 살 때와 팔 때의 어떤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늘 국내 시장에서 살 때는 조심하셔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제 금값이 올라가니까요. 아마 국내 금값도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된다는 뜻이고 여기에 여러분 요즘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람당 가격도 중국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그람당 1g에 지금 한 10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10만 원 가까이.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중국에서는 13만 원, 14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금을 빼서 중국으로 밀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릴게요. 아마 금값이 국내에서도 금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장은 그렇게 변해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지금은요. 돌반지 하나 한 돈이거든요. 52만 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나 돌팔찌 103만 원이거든요. 두 돈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봐서는 금값이 계속 이렇게 가라앉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늘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뭐 돌반지나 돌팔찌도 중요하겠지만 금괴라고 하죠. 금괴 그죠? 금괴라고 하는 뭐 표준 금괴까지 가는 거는 너무 많고요. 일단 뭐 1kg짜리 금괴만 시작을 한다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100g짜리 금괴를 시작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금괴를 사서 차라리 집에 작은
금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넣어두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금은요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수수료도 많고요. 부가가치세도 많고요. 또 세공비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금거래소에서 금을 거래하든가 아니면 골드뱅킹에서 금을 0.1g 단위로도 다룰 수 있으니까 거기서 거래하든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지금 돈이 없는 투자자라면 여유자금이 없는 투자자라면 지금 금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 지금 다시 강조점으로 말씀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사시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금값은 분명히 우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우상향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을 살 수 있지만 우리처럼 돈이 좀 적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위기가 끝난 후에 금값은 반드시 떨어졌거든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마다 금값은 올라갔다가 경제가 안정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 떨어졌을 때 우리는 금을 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응하면 우리도 황금 부자도 될 수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